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거대했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자국민 수천만 명을 굶주림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어째서 이런 참혹한 재앙을 불러왔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 그 사건, 바로 1950년대 중국을 뒤흔들었던 대약진 운동의 전말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실패를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오만이 어떻게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줄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는 1950년대 중반, 중국은 공산혁명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내전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마오쩌둥 주석은 서구 열강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단숨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약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의 성공으로 환호하던 인민들은 지도자의 원대한 계획에 뜨거운 박수와 함께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농촌에서는 공동경작을 시작하며 땀 흘리는 농민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가득했고, 도시 곳곳에는 대약진의 성공을 기원하는 거대한 선전 포스터들이 나부꼈습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전국은 거대한 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죠. 모두가 이 위대한 실험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꿈 속에는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죠. 농촌에서는 모든 농지를 강제로 집단화하고 농민들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업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각지에 토법고로라는 이름의 조악한 소형 용광로를 세우고 농민들에게 철을 만들도록 독려했습니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쇠를 녹여 철을 만들려니 제대로 된 철이 나올 리 없었죠. 그저 흉내만 낸 고철 덩어리들이 쌓여갔을 뿐입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상천외한 농업 기술들이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참새 박멸 운동이었습니다.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으니 참새를 없애면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전국 인민이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참새를 쫓아다녔고 결국 수많은 참새가 죽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오히려 농작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죠. 이러한 무리한 정책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보고되는 내용은 언제나 대성공, 일색이었습니다. 지방의 당 간부들은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를 일삼았죠. 수확량은 실제보다 몇 배나 많게 보고되었고 철강 생산 목표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숫자 노름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 보고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을 더욱 왜곡시켰고 결국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되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성공을 방해하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며 그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죠. 모두가 넷을라고 외쳐야만 하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씨앗들은 머지않아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염려했던 비극의 그림자는 끝내 현실로 드리워졌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무리하게 추진되던 정책들은 전국 각지에서 식량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죠. 농촌의 풍경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변변한 비료도 효율적인 농기구도 없이 오직 사람의 힘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집단 농장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확량을 기록했고 이는 곧 인민들의 밥상에서 곡식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러한 참혹한 실상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방의 간부들은 자신의 공적을 부풀리려는 욕심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통계는 실제와 다르게 조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라는 식의 거짓된 보고들이 마오쩌둥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그는 현실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식량이 차고 넘칠 지경이니 농민들에게서 더 많은 곡물을 거두어들이라 는 비현실적인 지시가 내려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배고픔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이 힘들게 일궈낸 얼마 안 되는 수확물마저 강제로 빼앗겨야 했습니다. 정부는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자비하게 곡물을 징수했고 심지어 집안의 솥단지까지 가져가 녹여버리는 충격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몰래 숨겼다. 에는 작은 의심만으로도 가혹한 고문과 처벌이 뒤따랐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굶주림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쓰러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재앙의 파도가 중국 대륙 전체를 덮쳐버렸습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흔히 3년 대재해라 불리는 이 시기는 자연재해의 영향도 일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시스템의 오류가 빚어낸 거대한 인재, 긴재였죠. 길거리에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식량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곡식 창고 옆에는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풀뿌리, 나무 껍질은 물론 심지어 흙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비극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죠.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 이웃의 시신을 훔쳐먹는 사람들. 인육 섭취라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찬 인민들의 표정은 삶의 의지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듯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침통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참혹한 보고들을 받아들였지만 이 거대한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그의 무거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수천만 명의 자국민이 굶어 죽어가는 이 참혹한 현실은 마오쩌둥의 절대적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62년 1월 베이징에서 열린 7,000명 대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명백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는 당 주석직에서 물러나며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서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마오쩌둥의 고개는 깊이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오쩌둥과는 확연히 다른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농촌의 참담한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류사오치는 농민들에게 개인 경작을 허용하고 시장 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덩샤오핑 역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유명한 격언을 남기며 이념보다는 오직 성과와 실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죠.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들의 노력 덕분에 중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경작할 땅을 돌려받았고 텅 비었던 시장에는 조금씩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인민들의 얼굴에도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대한 비극은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상처와 교훈을 남겼지만 동시에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건의 길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이 참혹한 경험은 중국 사회에 깊은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교훈은 이후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죠. 비록 대약진 운동의 실패가 또 다른 거대한 비극, 즉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중국은 현실을 외면한 맹목적인 이상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